지난해부터 루머로 나돌던 뉴욕 한인회관의 99년 장기 리스 계약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성남시 이재명 시장 일행이 오늘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비리와 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구수가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주민의 지문카드 1,60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루머로 나돌던 뉴욕 한인회관의 99년 장기 리스 계약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서명한 계약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물론 최측근까지 속여왔던 사실이 드러나 뉴욕 한인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 한인회에 배달된 뉴욕 한인회관 장기 리스 계약서. 맨해튼의 뉴욕 한인회 주소로 설립된 EEGR 149-155 웨스트 24 오너 LLC라는 회사는 지난해 4월 15일 체결된 계약서를 김민선 회장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뉴욕 한인회관을 99년 장기 리스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난해 4월 15일 계약 시 25만 달러를 그리고 클로징 날짜인 6월 15일부터 나머지 75만 불 그리고 처음 3년 동안은 매년 100만 달러 이후 3년은 60만 달러 7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40만 달러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민승기 전 회장이 사인하고 법률 대리인인 서호진 변호사가 공증했습니다. 민승기 씨는 지난 2015년 4월 15일 EEGR 149-155 West 24 Owner LLC라는 회사와 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를 계약한 사실을 이틀 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어제 날짜로 뉴욕주 검찰에 민승기 전 회장을 고발하고 리스 계약을 주장하는 EEGR LLC의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도 계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은 어제 저녁 강은주 부회장과 이에스터 전 이사장을 만나 계약 사실을 말하고 회관을 살리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은 적이 없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지난 수요일 계약 사실을 통보받고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역대 회장단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탄핵당한 민승기 전 회장의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가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정세진 기자입니다. 민승기 전 회장이 계약서에 사인한 날짜는 작년 4월 15일. 민 전 회장이 역대 회장단이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탄핵이 된 3월 30일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소송에서 민승기 회장이 당선된 선거는 무효이며 3월 30일 총회의 탄핵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 전 회장이 계약서에 사인한 4월 15일은 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한인회의 주장입니다. 또 지난해 3월 24일 뉴욕주 검찰은 서한을 통해 민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의 판매 및 임대 등 처분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은 민 씨와 캐그니의 맨하탄 149-155 웨스트 24 스트리트의 캐그니의 부지, 빌딩 등을 어떤 식으로든 판매, 임대, 매매 및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 씨와 EEGR 웨스트 24 오너 LLC 간의 어떠한 계약도 이런 뉴욕주 검찰청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계약의 다수가 문제가 있는 만큼 계약 파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회사가 계약을 근거로 뉴욕 한인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할 경우 그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거대 부동산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부담입니다. 그동안의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그 회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회사랍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변호사를 쓸 수가 있고 1983년 뉴욕 한인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뉴욕 한인회관.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뉴욕 한인 사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뉴욕 한인회관의 앞날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성남시 이재명 시장 일행이 오늘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모처럼 기림비 주변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기림비 방문 소식을 듣고 나온 지지자들입니다. 버스로 기림비에 도착한 이 시장 일행은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감사를 표했습니다. 곧이어 기림비 앞에 선 이 시장은 꽃바구니로 기림비에 헌화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일제 침략기에 한국의 어린 소녀들이 겪은 아픔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인류 보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20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성남 지역 7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시장 개척단과 함께 방미 중인 이재명 시장은 워싱턴 DC와 보스턴, 뉴욕을 거쳐 자매 도시인 오로라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오늘 오전 펠파 기림비 방문에 앞서 본방송을 방문하고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녹화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재명 시장 편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방송됩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비리와 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다 신청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2016 회계연도 1사분기 투자이민 신청서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서는 6,2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접수될 투자이민 신청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 회계연도에 접수될 신청서는 총 약 2만 5천여 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14,373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75%나 늘어난 수치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역대 최다 신청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미국 투자이민 신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9년에는 1,031건에 불과했지만 8년 사이 약 25배가 불어났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계류 상태의 신청서도 늘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계류 중인 투자이민 신청서는 2만 1,988건으로 2009년 514건과 비교해 43배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투자이민과 관련된 비리와 사기 사건이 늘면서 투자이민 신청이 거부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구수가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가운데서도 특히 브루클린 카운티 거주 인구가 263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2014-15 전국 주요 도시 지역 인구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뉴욕, 뉴악, 저지시티 등을 아우르는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 총 인구 추산치가 2,018만 2,3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전년과 비교해 8만 7,186명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카운티별로 브루클린에 263만 6,735명이 거주해 1위를 차지했고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가 233만 9,150명으로 2위, 맨하탄 164만 4,518명으로 3위, 서포 카운티 150만 1,587명, 브롱스 145만 5,444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주는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인구가 93만 8,5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들섹스 84만 900명, 에섹스 79만 7,434명, 허드슨 67만 4,836명, 맘모스 62만 8,71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4월 19일 뉴욕주에서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이 실시되는데요. 퀸즈 지역 투표소에서는 한국어 통역원이 200명가량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50명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한인 유권자가 밀집한 퀸즈 지역 투표소는 한국어 통역원이 201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인원은 147명에 불과해 5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선거 당일 활동이 예정된 통역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나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인력까지 고려하면 당장 1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4월 대통령 예비선거와 6월 28일 연방의원 예비선거, 9월 13일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 11월 8일 본선거 등 굵직굵직한 선거가 4차례나 진행되는 만큼 인력 채용이 더 시급합니다. 더구나 통역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통역원 신청은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신상 정보를 작성해 각 보로별 선관위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역원 근무 시간은 선거 당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로 일당은 $200,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뉴욕시 교통 혼잡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에 요금을 징수하고 외곽 지역 통행료는 내려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로버트 로드리게즈 하원 의원은 24일 이스트리버 무료 교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외곽 도로의 교량 통행료는 지금보다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무브 뉴욕 공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 전문 엔지니어 샘 슈워츠가 뉴욕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구상한 캠페인 무브 뉴욕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교통 혼잡세는 과거에도 시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주의회에서 법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스트리버를 건너 맨하튼의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다리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그 외 지역의 교량 통행료를 인하하는 한편 맨하튼 업타운에서 60가 이남으로 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에 요금을 징수하고 외곽 지역 통행료는 내려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자는 방침입니다. 무브 뉴욕 측은 이 뉴욕시 통행료 개정안이 시행되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예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국장이 탄생했습니다. 연간 140억 불의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실 산하 조달 서비스국 국장에 마이클 오 씨가 임명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4일 시장실 산하 조달 서비스국 국장에 마이클 오 씨를 임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 씨는 시정부 조달 시스템을 개발 관리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시정부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데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달 서비스국은 시정부 조달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연간 집행 예산이 14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조달 서비스국 부국장 겸 특별 자문위원으로 재직해왔습니다. 또 그동안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과 협력해 소수계 및 여성 사업체의 조달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UC 버클리와 세인트 존슨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와 지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 계약을 맺은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고 인도 등지로 해외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지문카드 1,60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스테이트 올바이 카운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서 전산화 업체 FTIS가 부당 청구 금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수수료 등으로 뉴욕주에 5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업주인 줄리 베네어에게도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뉴욕주 형사범죄국 등과 34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가석방자와 체포된 자 등 전과자 지문카드 2,200만 개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문카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계약 시 이 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작업의 절반 이상은 장애인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FTIS는 이러한 계약 사항을 어기고 작업을 인도 등지로 해외 아웃소싱을 했고 해당 지문 채취자들의 신상 정보는 유출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FTIS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며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의 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346세대의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오는 2018년 상반기에 완공이 예정돼 있는데요. LA 한인타운은 물론 LA시 주택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새롭게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 기공식이 오늘 허브 웨슨 LA시 의장을 비롯해 기공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윌셔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에 세워지는 주상복합 건물의 명칭은 펄 윌셔로 총 346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과 8,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리테일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5개의 개인용 코트야드를 비롯해 수영장과 스파, 클럽 룸,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와 요가를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And it's also consistent with our focus as a firm, which is to focus on transit-oriented development. It's within walking distance of 2 major metro stations, which give residents access to jobs and entertainment located in Hollywood as well as downtown LA. 나아가 LA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도 부합해 LA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y have a goal of creating 100,000 new housing units by 2021. And in order to do that, you're going to need urban infill projects such as the Pearl on Wilshire, and these are going to be more important than ever. So we believe that the city's current leadership has the vision to help correct this, and we're going to do our part to help with this as well. LA시 10지구 시의원인 허브 웨슨 시의회 의장은 현재와 미래의 주민들을 위한 선택을 제공하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며 한인타운의 새로운 대형 아파트 건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future of this city lies within creative, innovative development where it relates to housing. We need market rate housing, we need affordable housing, we need senior housing, we need it all. 이번 프로젝트의 공사는 시티뷰가 맡고 있으며 henki 투자회사가 함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펄 윌셔 아파트는 오는 2018년 1분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본에는 진짜 음식보다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모형 음식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게 하는 모형 음식의 세계입니다. 싱싱한 회 한 접시, 윤기나는 올리브오일 스파게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음식들은 사실 플라스틱 모형입니다. 일본 식당들은 이런 음식 모형으로 손님을 끌어들입니다. It's easier to visualize the food than just reading off a menu. I think the plastic samples make it easier to choose. 일본 오사카의 한 모형 음식 공장. 초록 물감이 번지는 듯 하더니 금세 양배추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마법 같은 섬세한 손놀림. 이 때문에 모형 음식도 제대로 만들려면 10년 정도의 수련을 거쳐야 합니다. My father always said, before you eat something, observe it, he remembered. Study its color, patterns, and then you can dig in. 모형 음식은 실감나는 질감을 위해 실제 음식으로 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초밥 모형은 실제 초밥에 실리콘을 부어 틀을 만들고 액체 플라스틱을 부어 굳힌 다음 오븐에 구워줍니다. 가장 까다로운 과정은 구워진 모형에 색을 입히는 것. The color of real food is always rather subdued, so we add our own touch of extra intensity. We use our imagination. 플라스틱 쌀밥에 색칠한 회를 얹고 모양을 잡아주면 먹음직스러운 초밥이 뚝딱 완성됩니다. 금색의 젤라틴 위에 하얀 젤라틴을 부으면 거품이 살아있는 맥주가 되고 실제 빵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는 식빵도 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이지만 햄버거 스테이크 모형의 가격은 10만 원으로 고급 음식값 못지 않습니다. 모형 음식은 외국 관광객에게도 인기 많은 기념품입니다.
I think they're brilliant. I've never seen such samples in any other countries. They're fantastic. 인테리어 소품이 나올 정도로 모형 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남다른 사랑이 더해지면서 모형 음식은 당당히 일본 음식 문화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를 간직한 대표적 건물인 한국독립문화원의 매각설이 나오면서 현지 한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호놀룰루의 하와이 한인회는 한국독립문화원 매각 시도를 반대한다며 독립문화원이 역사와 유물로 후대에게 남도록 한인사회에 기증해달라는 현지 한인사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인국민회 터 건물은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자리했던 곳입니다.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은 어제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동 뉴욕 한국교육원장이 한국어 지원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하고 뉴욕주 월드 랭귀지 승인을 방해했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단의 교육 업무 방해 및 행정 차질을 초래했다며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한국교육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자료를 배포하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이 수돗물 오염으로 뜨겁습니다. 시교육청은 시내 공립학교 수돗물 샘플 9만 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3%의 샘플만이 미량의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립학교 수돗물에 대한 납 오염 등 수질 검사 결과는 웹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가정통신문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모두 배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주택가 인도에서 한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6시 30분쯤 경찰은 펠팍 웨스트 워싱턴 플레이스와 하일랜드 애비뉴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한인 황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황 씨에게 타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심장마비 등 기타 질병에 의한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